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굴룡스승 중국군의 동태 이 여성 조우제의 문제 도산의 적정 등을 논의하다 이어서 상이 이르기를 금방 우리나라에 서돌아가 지금 광령의 총병이 되어 있는데 절사가 가면서 그것을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니 이 정구가 아뢰기를 저번에 이 여성이 총병으로 있을 때 진주사가 가는 편에 야단을 붙여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 역시 그때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절사가 이미 길을 떠났으니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예물과 유지를 붙여 보낼 수 있도록 서둘러 내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총병 조승훈이 해주 위의 참장으로 있을 때에도 계첩을 보낸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 같으나 다만 그의 형의 생사를 확실히 알 수 없어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도 미처 못 들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 여건을 시켜 임시 변통으로 말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광령에서 패했을 때 장관으로서 도망간 자도 혹 있었다는데 당당한 중국 조정에서 그 모양이니 하물며 우리나라가 이겠는가? 만약 요우에 시끄러운 일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일은 더욱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장기를 보았더니 남병사를 채직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랑캐 세력이 점점 성해진다면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남병사는 당연히 채직시켜야 할 것이나 적임자를 얻지 못할까 그것이 염려된다. 만약 세력이 큰 적이 침범해 온다면 비록 병사 100명이 있더라도 그렇게 당해낼 것이 어떻게 당해낼 것인가? 노을 가야적이 여러 호족을 분탕하고 기회를 넘보면서 시끄러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전일 이 탄견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서 900리에 달하는 땅을 차지하고 북녘 오흐랑케와 서로 통하는데 그 무리만도 7,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적은 누가 당해낼 것인가?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북녘 오랑캐들이 근래 와서 겁을 쓰고 있는 상황과 번호가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곡절을 낱낱이 격리 아문에 알리고 그로 하여금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 경문을 띄워 그들을 계유하고 의리를 들어 가르치는 한편 위험으로 겁을 주기도 하여 감히 그 지방에서 시끄러움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길만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다 하였다. 이 정구가 아뢰기를 자문을 지금 막 마감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자문 속에다 그 곡절을 다 쓸 수는 없을 것이니 접반사로 하여금 자세히 진품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남병사를 재임한 후에는 적당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유희서가 적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빨리 갈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희수가 아뢰기라 적을 제어할 만한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사졸들이 매우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고 정탁에 아뢰기를 사졸들이 그를 사랑한다면 이는 좋은 일로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근래 무변으로서 쓸만한 인재가 아주 적습니다. 비록 질이 낮은 사람이라도 전진에 쓸만한 자가 있으면 골라 혹 당상으로 승진시켜 발탁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은 질이 낮기는 하지만 그 인품이 전진에 쓰기에 적당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는 어디 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황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태호도 무반으로 쓸만한 인물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남쪽에 오래 있어 적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다른 도에다가 써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지금 몇인가 하니 이 항목이 아뢰기를 50여세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스윌도 쓸만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권엉수도 용장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 사람도 용사로서 싸움에 당하여 쓸만한 인물이기는 하나 다만 몸가짐을 삼가치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응수에게 왜 죄의 목이 주어졌는지 그 곡절을 나는 모르겠다 하자
유 성령이 아뢰기를 그 사람은 이런 식에 버려두고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는 현재 거느린 군대가 없어 자기 능력을 시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력에 여쭈어 복직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비록 병졸 중에서라도 발탁하였어야 한다. 그 정도의 인재라면 당연히 모처에다 써야지 어떻게 버려둘 수가 있는가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대구에서 중령장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그의 힘으로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고 또 항외들을 잘 다루어 울산 싸움 때 항외들을 데리고 밤이면 도산성 밖에 잠복해 있다가 물 길러 나온 외병들을 4-5명 혹은 6-7명씩 밤마다 끼어내었기 때문에 명장들도 그를 기이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습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외노를 다루는 솜씨가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수십 명만을 데리고 직접 적진에 가서 행장과 얘기를 나누다가 오기도 하였는데 그건 역시 어려운 일로서 그의 용감성을 알만하다. 김응수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경리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이제 그에게 다시 직을 주어 기용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양남의 수령 자리를 사람들이 모두 부임하기를 싫어하여 비록 죄를 내려도 무수하지 않습니다 하고 홍진은 아뢰기를 상주 목사 황극중은 병이 심중한데도 감히 병을 덜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어두워서 당연히 가라 임명해야 할 것인데 이 조에서는 아예 그러한 길을 트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길이 한번 트이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병을 핑계하여 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개차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극중만은 억지로 보내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사람들이 사진을 하려 하지 않고 서북지방을 너도 나도 빌란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상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며 문관들도 모두 시골로 물러나 있어 비록 대감과 시종에게 제수하고 누차 유시를 내려도 즉시 오지 않으니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고 정탁에 아뢰기를 장록도 사양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어디 그것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평소에는 상을 내려도 물러가는 자가 없더니 이렇게 위급한 대로 당하여는 죄를 내려도 물러만 가니 여기에서 세상의 변천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리의 접반사는 우상이 계속할 것인가 경리가 개차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사는 왜 차출을 하지 않는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요즘 김수로 하여금 사후하게 하였더니 대인이 싫어서 이 항복으로 하여금 사후를 맡게 한 지 며칠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형은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사 차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산의 내성은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내성이 아니라 고산이 두 층으로 되어 있어 마치 동분을 엎어놓은 모양이고 그리 높지도 않아 조산과 비슷한데 거기에다 목책을 치고 그 위에다 성을 쌓아 그것을 내성이라고 하니 말은 세 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덕경은 아뢰기를 지형을 따라 두 겹으로 쌓은 것인데 신이 그 삼면을 둘러보았더니 돌로 쌓고 위아래에 구멍을 내어 모두 총을 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100보 내에는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인이 당장 들어가 함락시키려다가 수백 명이 총알에 맞아 죽는 바람에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포도 그 구멍을 깨뜨릴 수는 없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가까이 가서 쏠 수가 없어 멀리서 쏘기 때문에 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앙당 아래에는 바로 바다인데 포막들이 줄지어서 도산까지 다 있었습니다. 정정이 처음에는 선앙당에 있었는데 이 여매가 선앙당을 쳐부수고 토굴이나 포막할 것 없이 모조리 불태웠으며 무수한 적을 죽였으므로 궁지에 몰린 청정이 도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이 군관을 시켜 뒤쫓아 가보라고 하여더니 태화강 근처에 있는 적들의 포막도 모두 불타고 있었으며 모국기 군대는 우리나라 포수 8명을 데리고 도산 성문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는 들어가기만 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했다 합니다. 신이 도산과 마주 보고 있는 산봉우리에 올라 바라보니 경리는 매우 급하게 독전 중이었고
외적들 역시 방어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참 싸우더니 외병 한 명이 백기를 들고 나와 동문 가에다 꽂고는 포를 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리는 그때 반드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나 오래 걸려도 함락시킬 수 없었으므로 경리는 조금 후퇴시켰다가 다음 날 다시 공격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싸움에서 사상자가 많이 생겨 다시 공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소나무로 3층의 목책을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화전을 써도 다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병력이 평양에서 싸울 때에 비하면 어떠했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래기를 그때보다는 더욱 많았습니다. 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 처부 쓰지 못하였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래기를 도산의 지형과 조건이 평양에 비하여 공격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 안에 물은 있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래기를 없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짓지 못했다가 연일비가 내리는 바람에 밥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 밖에는 물이 있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래기를 성 밑에 우물 두 곳이 있어 김응서를 시켜 메어버렸는데도 그곳에 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밑에는 중국군이 접근할 수가 없었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중국군은 접근할 수가 없고 김응서를 시켜 가만가만 가서 그들을 유인하게 한 다음 중국군이 가서 모두 빼앗았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청정이 서찰을 보내 강화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리가 그들에게 경문을 보내기를 천조의 대장이 군사 10만을 이끌고 왔다. 너희들은 나와서 항복하라 하니 정령은 명령대로 하겠으나 문장에 능한 중이 서생포에서 나와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대부가 나와서 박대근이에게 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이 있는 성은 좋은가 우리나라 성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니 이 헌국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성은 말할 것도 못됩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이번이로 말하면 저 적들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지병을 시켜 저들의 양도만 끊어버린다면 저들은 필시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죽을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자 아뢰기를 2천 3천 명에 불과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야전은 중국군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령이 아뢰기를 비록 야전이라도 숲이 빽빽한 곳에는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이 헌국이 아뢰기를 중국군은 전진을 잘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용감히 싸웠다고 합니다. 하고 이 덕형이 아뢰기를 이번 훈련 도감의 군대는 중국 장수들도 모두 칭찬하였습니다. 이 인남이 외병 한 명을 생포하여 그의 갑옷을 벗기고 거기에 새기기를 유악 속에서 계책 세우고 천리 밖에서 결성 취하리 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군대가 비록 훈련은 잘하지 못하지만 말 달리고 활 쏘기 제주 등은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하고 이 헌국이 아뢰기를 당 태종도 패하여 돌아갔으니 우리나라 군대를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야 이적도 평양에서 패하지 않았던가 군대라는 오직 세의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나라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기강은 무너질대로 무너져 비록 서관이나 백집사일지라도 잘 골라 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인데 더구나 상신이겠습니까? 신같이 변변찮은 사람이 어찌 감히 하루인들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신을 볼 때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전후 은혜를 입어 온 신으로서야 비록 죽은들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누차에 걸쳐 민박한 심정을 들어 아뢰었으나 도리 엄한 하교를 받았습니다. 지금 낯을 들고 출산은 하고 있으나 늘 걱정스럽고 항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조의 신숙주가 40세 이전에 재상이 되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괴이하게 보았었는데 신은 제주도 그만 못하고 나이도 그보다 적은 처지로서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럽고 민망한 심정을 이루 다 아랠 수가 없으니 빨리 채직을 명하시고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를 다시 골라 망해가는 나라를 형세를 진작시키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피하지 말고 나라 일을 다시 구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왕옥의 죄인들이 줄을 이어 도망가 숨고 있는데 이는 기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부 당상을 두고 한 말인가? 그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이미 파직을 당한 바 있는데 지금 또 파직을 시킨다면 사체로 보아 미안한 일이다 하였다. 이 헌국이 아래기를 국가에서 관을 두고 직을 나눠 맡기는 데는 본래 등급이 있으니 관직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성이문에게 제수한 것을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이문이 이미 행공하였는데 출신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에 개정한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래기를 지난번 차자를 올렸더니 빨리 나오라는 뜻으로 하교를 하셨기에 황금하여 감히 다시 사의를 표하지 못하고 출사는 하였으나 극히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경리는 여타 장관과 비할 수 없는 자로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를 격리하는 입장이므로 그는 군무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출첩과 진퇴에 대하여도 관여할 것입니다. 그가 소신을 지척한 것은 우연히 그러한 것이 아닌데 신이 어찌 감히 태연슬의 공무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개첩건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찌 꼭 좌상을 제적한 것이겠는가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영남에 있을 때 경리의 차관이 와서 이 모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는데 신은 그때 병 중이어서 몰랐습니다. 병세가 호전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내도 당시 통사들이 토혈을 한다고 말했답니다. 지금 개첩 속에 이른바 혈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그 일에 대해 잘 모른다. 경력의 차관이 좌상이 토혈병을 알았는다고 경력에 고했다는 것인가? 하자 이 덕경이 아뢰기를 그 당시 영국윤의 보고에 의하면 김응선은 외적과 서로 통하고 있고 이 원익은 간 곳을 모르겠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리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군관이 경상도에서 막 돌아와 경리에게 이 원익의 병이 위중하다고 전하였는데 경리의 자비 통사 표현은 토혈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필시 극을 들어 말한 것일 것입니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영국윤이 보고한 것만 하더라도 신이 스스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선정관이 급하게 유지를 가지고 내려가기에 신이 여러 번이 경리가 영노사에게 자성하였으니 꼭 그가 말한 대로 다 따를 것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생각에는 경리가 출적과 진퇴의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짐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영국윤이 들어왔는데 혹 따를 만한 일일지라도 따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군기에 관한 일까지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영국윤이 그렇게 모함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그때 병중에 있으면서 유성룡과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시기는 마치 풍파에 배가 뒤집히는 듯한 형세여서 감히 딴 뜻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오직 사력을 다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격리 개첩 중에 김수건에 대해서는 죄를 지고 울량을 관리하라고 해보하였으나 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치가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정고 중이었고 조화상도 권리되어 있을 때 소신이 혼자 있으면서 심지어 자문 등의 일까지도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중국군인들은 그때 소신이 조정의 권한을 혼자 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비록 염치가 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그런 것이야 아무 상관없으나 이러한 한데도 아직까지 처치하지 않고 있으니 인정이나 사리로 보아 민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격리를 대우하는 도리로서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신이 혹 그의 아문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손깍지를 하면서 머리를 내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자처를 하려다가 마침 소명이 계셨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명장의 그 같은 말 때문에 행공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행공할 자가 몇 사람이 되겠는가? 좌상은 오직 나라 일만을 위할 뿐 혐의적게 여기지는 말라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경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주재하고 있지만 그의 호령이라면 듣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일에 대해서만 회답을 하지 않는다면 신의 입장이 미안할 뿐 아니라 혹시 상에게 누가 깨칠까도 염려가 됩니다. 나라 일을 맡은 이상 죽음이라도 사용하지 않겠으나 직명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문제는 신 역시 전일에 놓지 아뢰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경리가 우리나라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음을 보고 상신을 바꾸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말은 사실 옳습니다.
지금은 나가면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고 물러서면 갈 곳이 없는 때이므로 작은 혐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경리는 대신들이 적합한 인물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신의 생각에는 만약 다른 사람이 이를 담당한다면 국사가 혹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리의 뜻이 이미 그러하니 만약 중국 조정에서 그 사실을 알려 결국 사람을 잘못 써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군부에 큰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사피하는 것이 평상시와는 다르니 위에서 처치하는 방법도 평상시와는 달라야 합니다. 저들 뜻이 그러한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후회가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자 상이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세 명의 대신이 한꺼번에 사피하면 나라의 일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체로 보더라도 온당치 못하거니와 만약 그가 지척했다 하여 책임을 시키더라도 훗날 또 누구를 지적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은 필시 온전한 자가 없을 것이니 어찌 모두 물러가야만 하겠는가? 그리고 격리 야문에 임명서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의 짓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한 짓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하였다면 이는 틀림없이 뜻을 얻지 못한 간인이 하였을 것이다. 윤승훈이 외노에게 땅을 내어주기로 허락했다고 하니 어떻게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도 그렇습니다만 소신에 관한 것은 그에 비하여 더욱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적은 아마 수재가 쓴 것 같다고 이 덕경이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도 경리 아문에다 붙였단 말인가 하자 이 덕경이 아뢰기를, 어느 중국인이 신에게 말하기를, 놀랄만한 일이 있다. 충주 서문의 영의정의 성명을 쓰고 8가지 죄목을 나열하여 놓았는데 이것을 마이가 가져왔기에 유정윤과 함께 보니 말이 두서가 없었으므로 불태워버렸다 하였습니다. 신이 무슨 사실을 썼느냐고 물으니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지난번에 외적과 서로 통한 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이 쓴 것이던가 우리나라 사람이 쓰던 것인가?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은 필적이 보면 구별하기가 매우 쉽다 하니 이 덕경이 아뢰기를, 수제가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유성령이 아뢰기를,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의 짓일 것입니다. 중국인이야 하필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런 일은 개념할 것도 없고 또 전할 만한 것도 못 된다. 인심이 좋지 못해 그런 것이다 하니 이 헌국이 아뢰기를, 입에 담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대신들이 사피하는 자리에서 소신까지 이렇게 아뢰게 되어 극히 미안한 줄 아나 신의 성품이 원래 게을러 울량 등의 제반 조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리도 그 일로 이미 외방에다가 개첩을 하고 신이 반드시 체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의 호령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서는 저들이 울량을 게으리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처럼 말하지만 그걸 꼭 혐의할 것이야 있겠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직임과 관련된 일이야 하루에 여러 번 책망을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정구가 아뢰기를, 지금 시급한 것이 선운인데 공사를 막론하고 소유 선척을 모조리 모은다면 선척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한 중국 쌀로 배삭을 계산해 준다면 배를 가진 자도 실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군들도 생활을 영위할 길이 생겨 틀림없이 전을처럼 억울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용은 적게 쓰면서도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유근의 공사를 보니 역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경리에게 여쭈어 서둘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유근의 마음을 다해 하고 있으니 유군은 마음을 다해 하고 있으니 유군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우는 중지하고 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우선은 중지하였다가 망종이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잘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일이 많고 또 그것의 관원들도 유구는 못할 것을 알아 대만이 여기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경리가 남아하기 때문에 부마가 오래도록 대기하고 있는데 그가 만약 가지 않기로 하였다면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가고 안 가고는 우상이 잘 알 것이니 서둘러 유시를 내리도록 하라. 또 원수가 만약 군대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다면 어찌 허술한 점이 없겠는가. 아울러 유시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경섬이 아뢰기를 신이 원주 노사에게 들으니 그가 민간에서 곡식 20녀석을 모아놓았는데 어사가 내려왔으나 모을 계책이 없자 수령에게 분부하여 모으게 하였다. 수령은 분부를 받고 부득이하여 내가 모은 것을 덜어내고 보고하였고 모속관이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자 수령이 또 부득이 내가 모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러볼 때 실제 효과는 없이 주전의 폐단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적임자를 얻으면 그뿐이지 관원이 꼭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 바라건대 꼭 필요하지 아니한 행차를 없애 민간의 폐단을 다소나마 줄이소서 하자 유성령이 아뢰기를 그런 일은 이미 없앴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줄일 것이 또 있는가? 그것은 비변사와 호조가 할 일이니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섬이 아뢰기를 영남에는 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것은 어사를 두고 한 말로 경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줄여야 할 것이 있으면 줄이고 없으면 굳이 줄일 것은 없으니 하려서 하라 하였다. 경섬이 아뢰기를 근래 명장 접대를 하느라 거둥이 잦았으니 성상의 제후도 매우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인접하지 않으시어 위아래의 정의가 서로 통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신과 비변사를 자주 인대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옳은 말이다. 다만 여가가 없을 뿐이다 하였다. 자리를 파고 나갔다.